예, 5장 터닝 포인트입니다. 앞서는 이제 시장의 탑10 종목별 투자 아이디어를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섹터별 시장으로 보면서 섹터에 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고민이 여전히 있는 그런 목요일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 미국이 50bp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은 아직도 방향성 탐색 중. 국내 증시는 또 더 약한 흐름들이죠. 하창은 본부장님, 네. 이 상대적 우리 국내 증시 뭐 반도체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 미국 우리 증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빅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보면 거의 보합권으로 필반이랑 나스닥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빅컷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 인하들을 설정을 하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일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빅컷을 한 이후에 뭐 엔화에 대한 가치가 더 변동이 나온다거나 그런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상승했었던 엔화 가치가 이제 빅컷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게 되면서 캐리 트레이드나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뭐 금리 같은 경우도 직후에야 미국채 금리가 또 올랐지만 또 이제 파월의 이런 기자회견 이후로는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방향성을 찾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20시에 영국은행에서의 이런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시 30분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내일 이제 정오가 제일 중요하죠. VOJ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장에는 미국장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그래서 변수 포인트로 작용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부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기간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오히려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한 8천억대 후반, 9천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순매도가. 그래서 수급의 이탈은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TP를 굉장히 축소하는 54%나 낮췄죠.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금일에도 또 나왔거든요. 좀 더 이제 보수를 해서 좀 더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상반기 때 이제 반도체를 대거 매수했었던 미국계나 영국계 외국인들이 8월 외국인 투자 동향서를 보시면 상당히 좀 이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국계에서의 수급 이탈이 1조 6천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까지 그런 기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해외 펀드 쪽에서 좀 대거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 일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또 수급에 채워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일부분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후행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니케이가 지금 2%대 이상 올라가고 있고 미니 나스닥이 1%대 거의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오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니케이 좋았고 이제 미국장에서 미니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1% 전후로 좀 상승 시작을 할 텐데 그런 기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런 이벤트 끝나고는 우리나라도 좀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증시 방향성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사실 25냐 50이냐 사이에서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약간 투자자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특별히 좀 유독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반석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반도체로 지수주가 눌리면 뭐 수익률 게임, 테마 장세, 중소형주 장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난 추석 연휴 이전에 삼성전자가 200주선을 하회했을 때 그리고 연봉 차트에서 5년 선을 하회했을 때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25bp냐 아니면 50bp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저성장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50bp 인하를 단행하느냐, 또는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진정이 나왔기 때문에 승리와 자축의 분위기 속에서 25나 50bp의 인하를 하느냐, 결국엔 등 떠밀려서 인하를 하느냐, 인플레이션 물가를 잘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가름,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데이터들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는 데이터로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장도 조금은 50bp를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용을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궁여지책의 대응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장 후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와 함께, 기자회견과 함께 매물 출회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9월 말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감지, 탐지가 조금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11월 대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4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의도된 지수의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왜냐? 현재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의도적으로 침체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S&P 500 지수가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대선을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나타나는 조금은 주가 지수의 하락 배팅 가능성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11월 대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로드쇼 모멘텀 때문에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랩지노믹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놓고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트레이딩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시장 방향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은 나쁘진 않았고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이전처럼 급락 가능성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큰 거죠. 반도체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반전 카드는 뭐가 있을까 고민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럼 국내 반도체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른 폭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조금 보고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가능하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큰 비중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대가 거의 연초 고가 라인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빠졌거든요. 장중은 14만 4,7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상 한번 랠리 나왔었던 거는 다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좀 걸리는 거는 내후년에 이 영업이익 자체가 90% 이상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TSMC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거기서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HBM3를 한다라고 한다면 독점적인 프리미엄은 잃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비율이 9대 1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TP가 그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HBM에서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저는 18만 원대 이상은 한 번 더 도달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소부장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가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나 이제 소부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네. 되는 건 맞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종이라는 단어가 뭐 썩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는 외국계는 상당히 관심 받고 싶어해요, 그죠? 목표가를 점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지 않고요, 뭐 황당하게 뭐 20만 원짜리를 뭐 50만 원 목표가 올리고, 그죠? 삼성전자도 막 갑자기 반토막 이상으로 내리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허반석 위원님은 하창한 본부장님처럼 반도체주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매도할 때가 아니라 서서히 좀 사볼 때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200주선 아래, 연봉 차트에서 5년선 아래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의견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경제 방송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색으로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패널들이 다 하나 같은 뭔가 조정을 받고 있거나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음모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일면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본다면 주봉상 200주선 아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주봉상 200주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긋고서 추세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긋고서 추세 하단에서는 우리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22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12만 원과 가장 가까울 때 저라면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모습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저는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매도의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나 사라 삼성전기, 너나 사라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력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리고 있고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엔비디아 퀄테스트나 공급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라는 이야기. 결국엔 최악의 실적과 아주 나쁜 소식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그때가 주가가 최저점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엔비디아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를 조금은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 만한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외사의 의도나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받아주는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나옵니다. 반도체 겨울이다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상향하거나 엄청나게 하향하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락을 맞았는데 2, 3거래일 또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외국계 창구에서 매집을 했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도 그때는 늦지 않게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반도체 대형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두 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이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네, 비컷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죠.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그러면 뭘 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궁금합니다. 허반석 의원님. 네, 금리 인하는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인하할 때 외부 자금 차입 비중이 높은 섹터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단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낮아지고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제약바이오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단에서의 주가 상승이 힘을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콕 집어서 금리 인하로 출발된 섹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때마다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부터 6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이오나 신재생단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는
바이오니아와 랩주노믹스인데요. 랩주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진단 키트로만 보고 있지만 유전자 분석 관련된 키트와 미국에서의 시장 확장에 대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물보안법, 바이오닉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놓쳤다. 그러면 저는 랩주노믹스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에 대한 시각보다는 전략과 관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주셨고요. 다음이요. 네 번째는요. 네, 조선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조선주도 기대감이 많았는데 조선주나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도 같이 빠졌다가 조선주도는 올라오긴 합니다만 변압기 이런 쪽에 비하면 상승폭은 또 조금 제한적인 것도 같습니다. 조선주 전략이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애초에 좀 장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선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이탈이 굉장히 많게 뭐 이제 지난달 23일부터 꾸준히 막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간 동안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업종이 바로 이제 조선주입니다. 일단은 요번에 좀 조정이 나왔었던 빌미는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의 하락, 두 번째는 이제 지수단에서의 PBR이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주들도 좀 PBR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에 따른 좀 단기적인 차익들 그리고 파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 이후부터 계속적인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노선들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신조선가가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었던 2008년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조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관심 갖는다면 대표주는 네, 만약에 수주로 보신다면 네.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MRO 쪽을 좀 이제 군함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하나오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장에 공략해 볼 만한 다음 포인트 주세요. 네,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바이오에 대해서 두 분이 이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 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7월 25일 날 말씀하셔서 뭐 수익률 좋고요. 네. 오늘 관심주도 바이오 가운데 하나 또 골라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가켄바이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TP자차가 15만 원대까지 나오면서 상방룸이 거의 50%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확실히 뭐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후속으로 조금 이벤트가 있는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ADC 관련된 그런 업체 중에서는 최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얀센에서의 단독 개발 옵션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경쟁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게 행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내에 좀 발표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총 3개인데 이게 내년까지 본다면 파이프라인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오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82,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님도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9월 초에 말씀하셔서 수익이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때 신규주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관심주로 얘기하셨고 오늘 관심주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국엔 대왕고래 2차 로드쇼에 대한 이벤트, 모멘텀이 있는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 샤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세 저점에 다시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팅, 밸브, 플러밍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대왕고래 하면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 밸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말씀을 드리고 길게 가져갈 전략인 종목들은 따로 그다음에 짧게 일정 모멘텀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종목들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장 터닝 포인트와 관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